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퍼스트 주식 분석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인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널뛰기 같은 장세가 이어지는 한 주였는데요. 매일매일 다른 테마와 업종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를 설 연휴 이후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초기 물량을 납품한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훈풍 불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속에서 국내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아주 IB투자 같이 관련주들의 강세도 이어졌고요. 우주항공 섹터 전반에서도 이 빨간불이 들어왔던 한 주였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기술팀이 중국의 태양광 회사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우주항공과 묶여서 일제히 강세 흐름 받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전력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원전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나타났고요. 여기에 주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국산 NPU 탑재 전망 속에서 이 관련 수혜주들도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새벽 배송 완화 기대감 속에서 대형마트와 소비 유통단에서의 강세 흐름도 이어졌던 한 주였는데요. 여기에서 그럼 이번 주는 이랬으면 다음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그러면서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종목들과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과 중국 소비 지표가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3거래일 동안 이 휴장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2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이 반도체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SCC 2026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반도체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그리고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면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이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캔들 매매 고수 박영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 항상 안내해드리는 제가 말이지만 제가 안내해드리는 패턴은 어디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패턴이고 발견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어떤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그 패턴 이후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문가님의 인사 듣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한 주는 연휴의 마지막 주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시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2주 동안 어떤 패턴이 발생을 하고 어떤 종목들에서 패턴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간 핫 이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간 핫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핫 이슈 섹터가 어쨌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가족분들이건 친구분들이건 뭔가를 먹으러 갈 때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섹터, 어떤 맛집,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돈이 몰리고 그 섹터들 위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이번 주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태양광 셀 모듈 세제 혜택이 종료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간. 그리고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자는 비전이 제시된 이후에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인수하며 합병을 마무리했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서 우주 태양광 관련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페이스X는 AI 확산으로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태양광 기반의 우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우주 공간 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구상을 했는데 그 구상이 그 구상을 밝혔고,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 X측의 기술팀은 올해 1월 말에서 2월 초에 중국 내 여러 태양광 기업을 비공개로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어쨌든 우주 공간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이제 우주 공간에서 구축한다는 소식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들리면서 태양광 에너지들의 추세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섹터가, 그동안에 없었던 섹터가 다시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관련한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같이 연동되는 섹터일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 X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섹터들이 지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함께 또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는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지구 궤도상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 최대 100만 개의 인공위성 발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건 당연하다며 AI를 배치하기에 가장 경제적인 장소는 우주이며 2, 3년 안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게 되면 우주에 무엇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일론 머스크가 발사한 로켓이 다시 지구로 거꾸로 돌아오면서 제자리에 착륙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도 될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왜 드레스 리허설이 연료 누출 문제로 중단되면서 블로그를 통해 아르테미스2 발사 목표 시점을 한 달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사 가능 시기를 3월 6일부터 11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발사가 되지 않은 상태고, 다음 발사 가능 시기를 3월 6일에서 11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때 3월 6일이 다가오게 되면 3월 11일 사이에는 스페이스 X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또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면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상장하게 됐을 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데, 원래 바로 조기 편입이 안 되는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주요 주가지수 조기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섹터는 원자력 발전 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중장기적 전력 소비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민간 원자력 부분이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미국 측이 우리에게 자국의 원전 건설을 투자 프로젝트 안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원자력 발전 관련된 섹터들이 한동안 조금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등을 주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영리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끌어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관세로 인해서 먼저
기득권을 잡고 그리고 자국의 원전 건설을 투자 프로젝트 안건으로 제안한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영리한 사람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것보다 원전 건설을 투자 프로젝트 안건으로 제안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마스가보다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이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섹터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되겠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업종 높은 성장 전망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 등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또 주간 패턴 매매할 때 제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관련된 섹터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도 여러분들이 올해 괜찮은 섹터다. 상승률이 좋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로 확인을 하시면서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호조에 따른 미용 시술 증가 기대감 및 K뷰티 해외 진출 가속화 분석 등의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미국과 유럽 다수 오프라인 채널 침투 강화와 상반기 셀인 매출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품 업종 특성상 1분기부터 실적 성장세로 전환하며 전 분기 대비 이익률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구간에 진입하기에 섹터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섹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섹터 2차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전력 저장장치 ESS 포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쉬고 바로 강한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부터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하고 첫 고객은 수년 전부터 공동 개발을 진행한 테슬라로 수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배터리 3사는 ESS 및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등으로 사업 확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테슬라양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테슬라양 ESS 공급 시작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돼 있던 ESS 사업에 대한 멀티플이 상향 조정 요인이라며 향후 테슬라양 북미 신규 라인 추가 수주 가능성도 존재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사업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AI 관련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산업 전반의 전동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한동안 2차 전지 붐이인 이후에 언제쯤 그런 수급이 돌아올까라는 걸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AI 관련해 가지고 모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AI에 연계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삼각편대를 이루듯이 같이 동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급 순환매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런 섹터들을 보시면서 종목을 컨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반도체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조정 구간에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AMD 쇼크가 나왔죠. 실적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해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분들 있겠지만
성적이 올라간다면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또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구간에서 만족하는 것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뭐 실적 관련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투심이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이 고점 부근에서 조금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AMD 쇼크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 이상 폭락을 하면서 하락세를 부추겼고, 그리고 엔트로픽발 소프트웨어 산업 우려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와 아마존까지 실적 실망감 등을 나타내면서 투심이 저하되고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빅테크의 대규모 자본 지출 부담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본 지출은 늘어나지만 그에 준하는 수익률이 수익률이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돈만 많이 쓰고 걷어들이는 건 없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지금 그렇게 분석되고 있어서 이런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을 또 젠슨왕이 한 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AI 대규모 투자에 관련해서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우려가 한 번에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비롯한 기술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반등을 바로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AI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에 관한 투심이 많이 살아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호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젠슨왕이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정말 위험하다고 많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느꼈다면 그런 큰 폭의 반등은 또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슨왕이 또 한 말이지만 AI에 대한 수요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인프라 구축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같은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분이 한 말을 받아들이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없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지금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AI가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AI가 점점 도태된다. AI를 능가할 만한 어떤 산업 흐름이 나타난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모든 산업에서 AI가 지금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큰 폭의 조정이 올 때는 좀 더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지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서 종목들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위기일 수 있겠지만 그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강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 섹터 한번 보고 주간 핫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국내 택시 업계의 자율주행 택시 논의 소식 및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1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글로벌 빅테크에 최적화한 이동수단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본격 공략에 나선다고 하면서 자율주행은 제가 올해 유망한 섹터로 안내를 해드렸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간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끊기지 않고
자, 그리고 로봇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유망 섹터 로봇 지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한국 로봇 스타트업 위로보틱스에 200억 원 투자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 섹터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로봇 관련 섹터가 강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간 핫 이슈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 시장이 이제 2거래일밖에 거래를 못 하는데요. 이제 시장의 이슈를 기다리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패턴 매매 기법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네. 그럼 제 패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도 있고 예습하는 차원도 있고 종목들을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이 한 종목에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종목들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반복적이지만 패턴이 어떤 겁니까?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패턴이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 3개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장대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2개의 단봉이 어떤 꼬리를 달고 있어도 몸통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하고 종목으로 함께 볼 건데 패턴 이후에 상승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물론 주식의 어떤 것도 100%의 확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확률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확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캔들이 하나의 패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종가 아래로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의 종가는 수평 추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평 추세선을 지지 삼아 반등 여부라든지 이탈 이후에 돌파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이 양봉이 발생을 했을 때 거래량이 밑에서 자 이렇게 수반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캔들과 거래량의 조합으로 그 종목의 강도를 수급의 강도를 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양봉 캔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는데 첫 번째 양봉 캔들은 매집 또는 호재거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력의 매집 그리고 시장의 투심 그리고 기업의 호재거리가 반영되어서 이런 긴 장대 양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패턴이 이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는데 패턴 종목을 그럼 어떻게 찾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 장을 마감하게 되면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리스트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쭈루룩 30% 상한가 종목부터 밑으로 쭉 1% 마이너스 종목까지 나열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장대 양봉이 발생한 순서대로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섹터가 있는지 그런 종목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다면 관심 종목 리스트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종목이 장대 양봉 발생 이후에 2거래일, 3거래일째까지도 첫 번째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합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그 종목에 관련된 실적과 뉴스 그리고 수급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섹터의 흐름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4거래일째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 타이밍을 가져가시게 된다면
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될 건데 패턴 이후에 상승률이 강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간 어떤 또 새로운 종목들이 패턴이 발생을 했고 제가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종목입니다. 그린 광학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저번 주인가 저번 차에 그린 광학을 주간 패턴 관련해 가지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패턴이 발생한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고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종목 공유를 그린 광학을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면서 공유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발생을 다시 한번 한 종목의 두 번째 패턴이 발생을 했고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후에 그린 광학이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광학, 방산, 반도체, 우주항공 사업의 성장 기대감과 초분광 이미징 시스템 반도체 공정 적용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첫 번째 패턴 이후에 상승을 나타났고 그 이후에도 단기 조정 이후에 두 번째 패턴이 발생을 했고 종가를 전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40%의 단기 상승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뒤늦게 패턴이 발생하고 바로 사거래일째 매매에 진입을 하고 그 수익률을 고스란히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패턴 이후에 종목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다시 또 어떤 종목이든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조정 이후에 패턴이 또 한번 발생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셨을 때 40%라는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절대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2%, 3%만 돼도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거는 지금은 상승이 많이 하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40%의 상승률을 나타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32%의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패턴 이후에 이런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 한 주간 또 어떤 패턴들이 나왔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네네. 패턴들이 나왔을까요? 네, 그러면 2주간 제가 이제 또 어떤 종목에서 패턴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들 패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패턴을 형성하고 상승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가 패턴이 4번이나 발생을 했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패턴이 발생한 거는 전에 방송을 보셔서 다 아시겠고 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조정이 나오면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탈을 하는지 체크하는 방법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저 보시면 패턴들이 이렇게 4개가 발생을 했고 그 패턴 안에서 첫 번째 양봉을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지지선을 수평 추세선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지지 구간으로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 구간인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종목이 반등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의 패턴이 발생한 구간을 지지선으로 활용해서 삼성전자를 매매해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매매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종목을 공유했던 종목인데 그 공유일이 클래시스라는 종목 공유일에 56,000원이라는 가격 부근에서 여러분들하고 종목 공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패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패턴 종목으로 다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시스 패턴 생성 이후의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이 중국 임상시험에 완료했다는 소식과 실적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망과 함께 패턴 발생 이후에 19%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클래시스가 단기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했던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클래시스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종목에서 패턴이 발생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어디에도 패턴이 발생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단기 반등을 나타내면서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두 개의 단봉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선익 시스템 패턴 형성 이후에 주가 흐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페일 오브 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장비 실증 진행 소식에 급등을 나타내면서 패턴 발생 이후에 패턴이 저점으로 가 있죠. 저점 구간에 가 있습니다. 그 고점이었던 패턴이 급등을 하면서 73%에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패턴이 바닥 구간에 있게 됩니다. 패턴 이후에 상승률을 보시면 첫 번째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고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8거래일 이후에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73%의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주간 핫 이슈에 있었죠. 태양광 전지 관련 섹터로 포함되면서 이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입니다. 코오롱인더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함께 공유했었던 종목입니다. 38,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하고 방송으로 공유했었는데 지금 벌써 어느덧 51,000원이라는 가격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인더가 51,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중에 패턴을 또 발생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그런 구간에서 패턴이 발생을 했고 이 이후에 코오롱인더 주가 흐름 한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코오롱인더 종목 무려 29%라는 단기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패턴 이후에 4거래일째 다시 또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수급이 유입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코오롱인더는 글로벌 빅테크와 투명 폴리이미드 공급 계약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급을 동반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NH투자증권 되겠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증권 업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가져가야 되는지 어디 자리에서 매매를 도대체 해야 맞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기간값을 허용하지 않고 내가 바로 상승할 수 있는 매매 타점을 가져갈 때 제가 안내해드린 패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주가 진행 중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양봉 이후에 두 개의 단봉이 발생을 했고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해 분석 등의 강세를 보이면서 패턴 이후에 단기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22%에 가까운 단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섹터 관련해 가지고 그 만약에 종목에 패턴이 발생을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종목에만 패턴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종목과 연관된 같은 섹터에 그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이렇게 패턴이 발생했는지 체크해 나가시면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종목을 매매하시면 더욱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LS증권 보고 계신데 LS증권도 마찬가지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타났고 어디에도 패턴을 찾기 힘들지만 밑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두 개의 단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LS증권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패턴이 발생한 이후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패턴이 발생을 하고 4거래일 이후에 5거래일째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1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LS증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적 호조 등의 이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증권주의 패턴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 바로 연속적이지 않고 두 개의 단봉을 나타내면서 쉬어갔고 그 이후에 유안타증권 주가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패턴 형성 이후에 유안타증권도 바로 5거래일째 급등을 나타내면서 14%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입니다. 지금 증권 종목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패턴이 증권 종목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타났고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고 그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두 개의 단봉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의 패턴이 생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업 호황의 섹터 동반 상승을 보이면서 패턴이 발생을 했고 마찬가지로 5거래일째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미래에셋 벤처 투자 종목입니다.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강한 상승을 나타내었고 강한 상승 이후에 곧바로 조정을 보이면서 그 한 달, 두 달 가까이 조정을 보인 이후에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그냥 나타낸 게 아니죠. 반등세를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양봉 이후에 두 개의 단봉이 생성되면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패턴 발생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발생을 했고 패턴 발생 이후에 80%에 가까운 단기 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80%라는 수익을 고스란히 다 챙겨가지 않더라도 절반만 챙겨가더라도 패턴 이후에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직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투자 직수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그리고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AI 기업 xAI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강한 수급 관계 모멘텀이 생성되었고 패턴이 같이 동반되면서 80%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입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그 정부 정책이죠. 대형 마트에서도 새벽 배송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꿈틀꿈틀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 마치 조정을 줄 것처럼 또 이렇게 단봉 두 개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양봉의 종가를 전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패턴 이후에 롯데쇼핑의 주가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으로 충분히 보이고 더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고 단기 조정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도 보이지만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백화점 매출 호조세 지속 기대와 대형마트 앞서 말씀드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법 개정 추진에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패턴 이후에 4거래일째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가져갔을 때 다음날 바로 16%에 가까운 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빠르게 한번 보고 이번 주 패턴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 패턴 발생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발생을 했고 4거래일째 매매에 진입을 했을 때 슈어 소프트 테크 주가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발생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수평 추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종가를 절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파트너십 확대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면서 36%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졌고 그 이후에 다시 이탈을 한 상태지만 최근 다시 패턴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패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 패턴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에서 패턴이 생성이 되었는지 같이 보았고 또 이제는 이번 주 주간 패턴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종목 소개하는 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패턴 종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클래시스 등 주간에 발생했던 이 패턴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클래시스는 이 패턴으로 19%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선익시스템도 패턴 발생 후에 73%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셨는데요. 특히나 마지막에 현재 증권주들도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LK캠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 태양광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이유 속에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관련된 섹터로 제가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면 좋을까 해서 LK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K캠은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 관련 섹터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투자 포인트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핵심 사업의 성장성 있겠습니다. 반도체 재료이고 방막 소재 수요가 차세대 공정 진입, AI 수요 확대로 장기 성장성이 높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 일부 업체만 생산하는 고급 전구체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 내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한 경쟁사가 적다는 평가가 나와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종목으로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이며 일론 머스크의 에너지 사업 방향성과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부여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섹터로 LK캠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LK캠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개발과 시제품 생산 단계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완제품이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양산 단계는 아니고 시제품 생산 단계에서 연구 검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이 된다면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LK캠의 리스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K캠 관련된 리스크 요인, 보편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지표 기준으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어 향후 실적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면 주가 하방 압력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 변동성이 있겠는데 현금 흐름이 부진하거나 유동성이 약한 구간이 있었으며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던 적도 보고되고 있어서 향후 실적 궤적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변동성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모든 반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재고 조정 사이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수요 둔화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K캠 장기 차트하고 단기 차트 기술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LK캠 상장 이후의 차트 한번 같이 보고 계신데 구간 박스를 어쨌든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구간 박스를 길게 만들어 놓으면서 저점 구간을 다져 놓은 상태이고 앞에 보시는 지점들을 지금 다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에 저점 구간을 저항에 부딪히면서 현재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K캠 최근 차트 보시면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장 초기 저점 구간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기술적인 저항에 있는 상태이고 주가가 설사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양봉이 발생한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다시 한번 그 저항 구간을 충분히 돌파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첫 번째 장대 양봉에서 그어놓은 수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매 포인트로 가져가셔서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타점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LK캠이었습니다. 네, 최근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LK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ESS 사업 모멘텀 강화 가지고 있는 종목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서진 시스템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ESS 관련된 섹터이고 반도체 통신 관련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투자 포인트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 모멘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S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전력 확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ESS 관련 수주잔고 확대 및 고객 다변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기대 및 증권사 리포트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서진 시스템의 수익성 개선 및 실적 본격화 전망과 로봇 첨단 부분 성장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서진 시스템의 목표가도 상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EV 부품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시장에서 여러 성장 테마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 시스템 리스크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의 리스크 요인 보편적인 리스크입니다. 실적 변동성 및 매출 의존성이 있겠고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있겠고 경기 민감 업종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진 시스템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장기 차트 보고 계신데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 부근들을 돌파해 놓은 상태이고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신고가 부근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최근 차트 보시면 패턴이 발생을 했고 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진 시스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SS 산업 강화 모멘텀 속에서 최근 기술 포트폴리오 더욱더 확장한다라는 이 소식으로 서진 시스템 추천해 주셨습니다.